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참여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틈틈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시장, 오늘 코스피가 0.02%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1.37%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가 보합권이고 코스닥이 좀 밀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이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높아졌겠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활약이 조금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걔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코스피가 0.003% 정도 이렇게 보합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약간 조정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이제 380대 490으로 하락 종목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00대 799로 하락 종목이 조금 많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왜 그런 거 하니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가 빠지게 되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내려갔을 뿐이지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 모습이고요. 그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역시나 우리 요즘에 초전도체 이야기 조금 많잖아요. 실제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면은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전도체가 진짜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만,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넘어서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넘어서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노트북,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쓰다 보면 자꾸 열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발열 같은 경우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발열이 없어졌을 때 역시나 이런 기능들, 얘들의 성능이 정말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현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발견이라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획기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희대의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거짓인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대감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서원부터 해서 덕성,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요즘에 이제 돈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로 해서 지금 B2가 또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미수금이라든가 하루의 신용 융자 대금들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어떤 특정 연령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어땠는데요? 라고 보게 되면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신용융자, 그리고 미수대금이 증가했던 시기마다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하락장으로 들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증시는 사실 위쪽 방향보다는 횡보 또는 그거보다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하게 들어오려면은 역시나 새로운 돈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테마 장세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위쪽으로 빵 올라가면서 상승장이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봤자 힘이 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기껏해야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2,500포인트, 위쪽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2,700포인트까지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언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져내려가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또는 하락 장세 또는 하락의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락 장세가 나오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너무 두드려 맞다 보니까 와, 이 하락 나오면 또 종목 다 밀리고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순환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과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나 테마 장세로 테마 종목들이 수급 쏠림 현상으로 다른 데 들어갈 돈들을 한쪽으로 몰아놨죠. 2차전지와 같은 경우처럼요. 그런 것처럼 걔들이 빠져내려가게 될 때 바닥에 있는 종목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뭐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언급했던 종목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삼성의 SDS라던가 이런 것들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포시마크 인수할 때부터 제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위쪽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서서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지수가 횡보라거나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왔던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커진 종목들이죠.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지수는 내려갈지 모르겠으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매 테마라는 것은 결국 지수랑 상관없이 내 종목은 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앞으로 엮일 테마가 많은지 가져가도 괜찮은 기업인지 그리고 매수가가 좀 낮아져 있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매수가를 낮춰서 기다려야 될 건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전략을 짜놓고 그 전략대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전략을 짜기가 힘드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그런 전략들을 짜면서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 상담을 출발해 보도록 하죠. 바로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HL 만도 49,000원에 10%입니다. HL 만도고요. 4만 네네. 9,000원에 10%요. 10%요. 네네. 일단 만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지금 49,000원에 샀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빠지긴 빠졌어요. 그죠? 근데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만도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자동차 부품 이런 발주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전기차 부품 발주량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다는 거죠. 뭐 물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만 둘러봐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네.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할부도 힘들고 지금 자동차를 굳이 바꿔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많이 발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종합을 해볼 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여기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거나 지금 오늘부터 바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매수까지 했던 이 매수 가격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을지언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굳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지나가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 아래쪽에 저점만 지켜준다면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그냥 가져가기엔 나쁘지 않은 테마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42,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만약에 저기가 무너뜨리고 빠진다면은 나중에 5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우여곡절이 조금 생각보다는 깊게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대응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건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35,000원대 후반 또는 36,000원대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매수가가 5만 원대 거의 가깝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지만 35,000원대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지금 사신 만큼 하시게 되면은 4만 원 초반까지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5만 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네, 4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수익을 위해서 매수가를 낮춘다라는 개념으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뭐 추가하면서 안 해도 괜찮은 자리고 밀린다면은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서 홀딩하고 가져가시면은 다음번 올라올 때 이득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네.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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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60원의 비중 한 35% 정도 됩니다. 뭐 일단 이거는 강인한 배짱과 분석력이 있으셔야지 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뭐 중장비 뭐 그런 뭐 건설기계 건설기계, 뭐 이런 건설 예. 중장비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네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은요. 지금 우리 건설 업황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이 뭐고 저기 건설 업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죠? 네. 그러면 건설 업황이 안 좋은데 건설 중장비를 살까요? 건설 업체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다가 네. 그 현대 건설기계 이런 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 해서 네. 아, 요것도 뭐 그런 분류니까 안 가겠나 싶어서 샀긴 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AI도 있었을 거고 다른 테마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네. 건설 기계, 현대 건설 기계 딱 하나만 그것만 보니까 거기에 꽂히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꽂혀버리니까 그냥 수산중공업도 가지 않을까 싶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했다라고 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도 그럴 거고. 네. 그죠? 네.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였던 뉴스가 현대 건설 기계였나 봐요. 아니 우크라이나 뭐 재건주 뭐 이렇게 그거 이야기 나오길 기다렸어요. 우크라이나 네. 재건축 그냥 테마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까? 건설 중장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팔리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국내에선 지금 건설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특히나 금리 인상기에 건설 관련주 투자하는 것은 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뭐 이런 재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테마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급등 나오는 테마들 보면 전부 다 소형주예요. 정말 300억, 500억 뭐 이런 거 가벼운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품절주 네네. 주식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매수자가 좀만 몰리면 급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지. 수산중공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는 가는데 급등이 나오거나 뭐 슈팅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침체기 건설 시장은 지금 약간 하방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을 네. 거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이클에 지금 우크라이나 테마주에 편입되어 가지고 급등이 빵빵 나오는 기업도 아니니까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기업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냥 맹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들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닥에서 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끼가 없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로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가져가더라도 조금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비중가에 35%면 저는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아마 저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2,300원 지키고는 있기 때문에 저기만 네. 지켜준다면은 아마 본전이라든지 3,000원대 이상까지 단기 슈팅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이유가 네. 있든 이유가 없든 그냥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유 없이도 올라오고 이유 있어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300원이 지켜진다면은 뉴스가 있든 없든 3,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저는 매도하셔가지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그 매매 방식을 다른 종목에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점에 잡는 형태를 조금 이렇게 보실 줄 안다면은 그 매매 방식을 지금 좀 유망한 업종들 좀 많잖아요. AI도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상 최대 실적 냈고 네이버도 지금 뭐 9월달, 10월달에 뭐 자기들만의 AI 초거대 AI 내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혜주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건설 이런 걸 우크라이나 뭐 되도 안 한 걸 지금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테마 변경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X 일렉트리아 LS 일렉트릭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103,000원. 네, 10%고요. 103,000원에 10%요? 예, 예. 이거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 사신 거예요? 아, 예. 좀 내려간 것 같아서 샀더니 또 내려간. 네. 네. 일단 대응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1만 원 뛰어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파시면 되는데 그 조건은 지금 오늘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 돼요. 98,000원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98,000원대 여기서 저점을 잡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그냥 손들어 하시고 다시는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매매를 자꾸 하시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 제가 뭐 연세도 잘 모르시고 모르겠고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산 네. 앞으로 계속 까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까먹을 바에 차라리 그냥 우리 맛있는 거 소고기 같은 거 사드시고 명품 가방도 좀 사시고 여행도 좀 사시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네. 돈을 네. 벌 수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운이 따르면 돈을 벌고 운이 없으면 돈을 잃는 약간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정도의 실력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상담을 안 해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내가 충분히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 급등락을 하잖아요. 네. 변동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 변동이 심한 것에서 시청자님이 약간 수익을 내거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빨리빨리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돼가지고 뭐 큰일 났다 하고 있으면은 이미 계좌 박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해서 매매를 하실 분의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 전략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짜드리긴 했으나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을지는 전 좀 의문이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매매하실 거면 저는 주식을 그냥 접으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사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회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하고 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채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슈팅이라든지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지금 네. 몰라도 너무 잘못 알아도 너무 크게 잘못 알고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매도하시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000원 밀리면 손절하자. 뛰어오르면 11만 원대 정리하면 되는데 이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그대로 은행 계좌로 바로 옮기셔가지고 주식을 안 하시는 쪽을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아이고.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74만 원에 30%요. 네. 방금 상담 들으셨죠?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죠? 네? 방금 상담에 하신 분한테 제가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시청자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시청자님도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요. 왜 그런가 83만 원 하면은 왔는데 못 팔고. 뭐 83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제가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비쌀 때 사면 무조건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되고 손실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점에 샀다고 뭐 수익이 납니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점에 사도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점에 사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지만요. 고점에 사면 내려가는 것만 기다려야 돼요. 한참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맑은 날이었다가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때요? 뭔가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날씨를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맑으니까 내가 빨래를 하든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든 해도 되겠다 싶은데 구름 끼고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야외 활동을 해야 되겠다, 빨래를 해야 되겠다, 밖에다 빨래 널어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떨어지겠다라는 게 그냥 뻔할 뻔짜고 너무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기 요 타이밍에 떨어지기 시작하겠다 또는 떨어질 것 같다 싶은 타이밍에 뭐가 문제냐면은 고점 자리에서는 뉴스에서도 그렇고 경제방송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좋다 그럽니다.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 앞으로 더 갈 거다. 더 갈 거니까 사야 된다. 들고 있는 사람도 수익을 계속 내야 된다. 여기서 수익 났다. 나 수익 났지롱 자랑하고 전부 다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 나와서 내가 야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지금 나가서 해도 되나 보다. 빗방울 떨어지다가 말 건가 봐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한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을 때까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맨날 물립니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SDI는 결국 이 윗자리를 80만 원 뚫고 올라갔을 때가 수익이 나는 거지 저기 못 뚫고 올라가면은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특히나 지금은 쌍봉 그리고 있는 상세다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횡보하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갔을 때 50만 원까지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물릴 자리 사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차피 물릴 자리라는 것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 자금을 늘리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게 파악 안 되는데 돈부터 집어넣으면 이렇게 손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주식을 조금 공부 먼저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일단은 50만 원까지 밀리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자리 샀으니까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저점 중간 단계에서 반등이 한번 나가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가 60만 원 같아요. 저기 60만 원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흐름상 60만, 6, 7만 원까지 다시 한번 복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겁니다. 그 이후의 대응은 그때 돼서 우리가 다시 짜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짤 수 있는 건 60만 원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봐야 된다. 나오면 66만 원대까지 7만 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지켜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물릴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마 본전을 찾아 나온다라는 개념, 본전 찾기 좀 힘들걸요. 그래서 약간 손실 날 각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 붙여보도록 하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해상 28,500원에 15%입니다. 28,500원에 15%입니다. 예, 이 떨어졌을 때 사니까 수익 나고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갔을 때 사면 물리고 떨어졌을 때 사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현대해상 여기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 더 사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떨어졌을 때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만 하고 더 떨어지면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더 떨어지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더 떨어지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좋은 기업을 볼 줄 모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면 그냥 무서워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현대해상은 지금 좋은 기업일까요 하면은 딱히 이제 앞으로 미래가 밝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대해상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예, 손해보험. 손해보험이죠. 그래서 손해보험 쪽이 앞으로 메리트가 높은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쪽의 리스크가 지금 앞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들어 이제 벌써 저축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 부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4대 은행도 지금 투자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거기다가 카드사까지 지금 부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 쪽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식이 좋아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앞으로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파동을 이렇게 위아래에 만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사는 게 좋죠. 맞아요. 그럼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는 정하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 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됐다. 이 정도쯤이면 된 것 같아 라고 파는 거예요. 술도 우리 마실 때 나는 오늘 한 병 반만 마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마시다가 야, 나 오늘 반 병밖에 안 마셨는데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난 여기까지 마실래.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는 그냥 절제예요. 여기서 팔아내도 괜찮아요. 사실 오늘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괜찮아요. 수익 났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날까봐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못 파는 것 뿐인 거거든요. 더 날까봐 전문가라면 TV에 나온 놈들이라면 이거 맞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V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차트를 보니까 얘가 32,00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조금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쯤에서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또는 욕심이 조금 생긴다면은 한 3분의 1이라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가만히 차트를 보고 있으면 얘가 올라오다가 자꾸 맞고 떨어지고 내려가다가 맞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32,000원대가 약간 그런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느 특정 자리에만 되면 자꾸 사람이 넘어지면 거기에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지나갈 때 나는 괜히 거기서 한번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32,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저기만 되면 맞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니까 저기쯤 되면은 얘가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시고 32,000원쯤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항 지지 라인이니까 그런 건 공부하셔가지고 조금 얻어내시면 이해를 좀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제시를 한다면은 32,000원짜리쯤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지금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기아요. 기아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기아고 40%고.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82,000원이요. 네. 일단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자리에 사셨고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 손절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네. 수요일에 저점 딱 깨고 내려가는 자리에서 사실 손들어야 되는데 저때 손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더 밀려 내려가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차트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횡보라거나 쌍봉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저점 깰 때 손들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런 자리 사셨고 저런 자리 사가지고 대응도 안 하고 물려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주 위에서 기초적인 사가지고 내용입니다. 추가하면 매수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샀을 때는 손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추가 매수까지 하신 거예요. 이야, 피곤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리는 보니까 그게 계속 쌍봉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오더라고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다 지난 일이 돼버리고 여기서는 해야 예. 됐던 거 안 했을 뿐입니다. 그냥 시청자님이 예. 몰랐을 뿐이에요. 어쨌든 예. 저점 무너지고 내려가면 손들어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7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예. 맞아요. 그럼 7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단기 반등 나오면은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이었죠. 지금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81,000원짜리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팔아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7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7만원대까지나 그 아래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비중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곤해지지 않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완성차를 팔고 있는 현대기아를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건 적깁니까라고 하면 저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서 굳이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주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주 중에서도 사실 현대모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저는 괜찮을 거라 봐요. 왜? 주가가 안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기아는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 이치를 다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가요. 내려가면 올라가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아니, 뭐 지금 기아를 12만 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려갈 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내려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 전략이 딱히 없다 보시면 되고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일단 7만 원짜리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7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 나오면 그때 탈출하는 게 좋아요.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 지금이 나오고 있는 이 손실을 조금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절반 정도 비중을 오늘 줄이는 것이 조금은 늦었지만 지난주에 해야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지금 줄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라든지 손실이 너무 아파요라고 한다면은 75,000원까지 조금 지켜보다가 75,000원 반등이 있나 없나를 지켜보시다가 저기서 반등 나왔을 때 손실 줄여가지고 반등을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온지 보면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닥 좋은 비중이 아닙니다. 매수가는 나중에 뭐 조정을 해서 내려갈 때 어떻게 바꾸면 되지만 비중 40%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비중은 75,000원 무너질 때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오늘 줄이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 투자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 언제 또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다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은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8시죠. 제가 상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싶지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8시에 제가 또 상담을 제 개인 채널 유튜브에서 문현진 주챔TV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때는 종목 하나만 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종목을 4개에서 5개까지 제가 한 번에 다 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계좌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은 힌트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상담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 차트에 대한 공부들까지 같이 시켜드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상담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시면 도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또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후 8시에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I 첨단 소재가 상담이 들어왔는데 38,000원이고요. 비중이 5%입니다. 비중이 이렇게 적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38,000원에 샀다는 것도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종목들은요. 이게 다른 시청자님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종목은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점을 딱 잡아놓고 그 저점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저점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저점을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스윙 투자 전략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정도의 문제입니다. 탕수육을 부어 먹을까요? 찍어 먹을까요?의 문제예요. 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나는 돈이 빨리 회전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짧게 손절하고 나갔다가 다른 종목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다시 재진입 가격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 아우 나는 종목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우 내가 딴 거 보다 보니까 놓쳐버려가지고 맨날 닭조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맨날 종목 올라가는 것만 구경해요. 그래서 저는 손절보다는 조금 한 종목을 진득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스윙으로 전환을 시켜서 가져가는 게 좋죠. 그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PI 첨단 손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요. 장기 투자든 뭐 스윙 투자든 단기 투자는 똑같아요. 올라올 때 수익 챙기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내려갔을 때 대한 대응은요. 각자 달라지게 됩니다. 스윙 투자로 가게 된다면 사실 저점 무너져도 상관없지만 단기 투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요 단기 저점 29,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팔았다가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나는 빨리 돈이 도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이 종목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29,000원짜리가 밀린다면은 정리했다가 다음 저점이라든지 다시 올라오는 돌파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단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만약에 나는 아우 스윙 투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지난 저점이 25,000원대이기 때문에 25,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오늘 빨리 결정을 하세요. 이걸 먼저 결정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만약 그거 결정 안 하고 들어가신 거라면 지금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쪽을 선택하든 간에 자기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를 시청자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29,000원이 지켜진다면 스윙이든 단기든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켜진다면은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위쪽으로 뛰어 올라와서 32,000원대, 35,000원대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튀어 오를 가능성은 분명 있다. 그래서 튀어 오를 때 정리하되 떨어졌을 때 전략은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그건 나의 성향과 나의 작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잊을만 하면 상담 들어오고 있죠. 케미칼, 제가 케미칼 관련주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16만 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랑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에서 현재 진행 가격이 나쁘진 않습니다. 15만 5,900원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용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아유, 상담해가지고 뭐 속 좀 시원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상담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을 듣고 무조건 제가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현진 멘토가 이거 이렇다고 했으니까 안 좋은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안 좋은지를 한번 들어보고 일리가 있군. 그러면 나는 내려간다는 쪽이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없어. 근데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을 들을 건지 저 말을 들을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안 좋습니다 하면 안 좋아요.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케미칼, 화학 업종들은 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이건 1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경기 침체기가 끝난다라는 기미가 보이기 전까지는 바닥 잡기가 전 좀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장기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저는 저점을 점점 내려가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 더 아래쪽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져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라는 게 있고 반등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6만 원 후반대 17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상승의 초입부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에서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뉴스가 없고 거래량이 없다면 매도하는 게 좋다. 만약 뉴스가 있고 거래량이 좀 발생된다면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긴 거라는 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힘이 갑자기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한 18만 원대까지 정고점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되시거나 약간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저는 본전에서 일단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려보고 나머지로 17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는 문현진하고 생각이 달라. 케미칼 관련주, 화학 관련주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걸 여기는 역사적인 저점인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20만, 30만 갈 것 같으니까 문현진하고 의견이 달라라고 하신다면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 제가 법은 아니고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린다는 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이고요. 4,150원에 10%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요. 다시 타오르기까지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싹 급등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뭐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언제 다시 타오를지 모르니까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바닥 잡을 때까지 또는 상승 초입부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놓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제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멘토님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에 안 살 걸 그랬어요. 누구나 지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갔으면 내가 사길 잘했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사하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럴 걸 저럴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질러졌으면 대응하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이렇게 조금 낮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전자 결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망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카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여러분들 지갑 들고 다니십니까? 이제 서서히 지갑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카드 등록해놓고 나면 그냥 대충 그냥 따따따딱 하면은 뭐 페이로 네이버 페이든 카카오페이든 뭐든 간에 결제가 다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전자 결제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새로 이렇게 성장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결제 시장을 장기로 봤을 땐 괜찮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언제 시장이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해 줄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말할 때까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들고 계시니까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 나는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고 피곤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전에서 정리한 다음에 바닥 잡고 난 다음에 바닥 잡을 때까지 다른 거 매매하시다가 바닥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드립니다. 한 종목으로 그냥 끝을 내도 됩니다. 이 종목을 들고 가시면 제 생각엔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리 잡았을 때 비중을 좀 더 늘리셔가지고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는 그렇게 끌려다니긴 싫고요. 다른 거 좀 갔다 올래요. 지금 다른 거 올라가니까 배가 너무 아프고 다른 거 내가 지금 매매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너무 좀 애매합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본전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 매매하신 다음에 3,000원, 4,000원 자리 잡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 어떤 게- 종목은요. 네, 궁금하신가요? GS 리테일의 네. 25,900원에 5%입니다. GS 리테일 25,900원에 5%. 네, 저는 이거를 네. 6월 달에 네. 28,500원에 25%를 팔고 이거 5%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GS 리테일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제가 18,000원까지 떨어지는 욕심을 조금 부렸나 봐요. 그 정도에 오면 네.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 했는데 저번 네. 주부터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금액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됩니다. 아니면 자, 안 돼요? 일단은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드렸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투자 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일단은 올라갔을 때 조금 이렇게 반절이라든지 비중을 줄여가지고 팔아내는 것까지도 완벽하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 무서워서 막 덜덜 떠는 것보다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완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은요. 일단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나쁘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나쁘진 않죠. 우리가 택배, 네. 유통 이런 것들을 안 쓸 수가 없고 우리나라 사실 유통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유통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유통업이라던가 택배 산업 이런 쪽들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서 여기서 이제 편의점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얘들은. 그러니까 네. GS 쪽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엮여 있는데 얘들은 편의점 공급망으로 지금 막 쫙쫙쫙 이렇게 유통까지 다 되고 있으니까 사실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인 거예요. 편의점 택배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편의점이 앞으로 수요가 점점 증가될 거고 편의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GS 리테일이 안 좋은 기업이 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복병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례 없는 인건비 상승은 처음 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고정 비용의 상승이 가장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 비용을 상쇄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비용을 빨리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계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세 번째 이제 물건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무인화도 이제 점점 생각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편의점 이용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보면은 식당 가서 밥 먹는 사람들보다는 직장인들 중에서 편의점 도시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매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다양한 걸로 봤을 때 올라갈 이유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팔찌가 있는데 이 금팔찌를 제가 시청자님한테 팔 때 살려고 봤더니 금팔찌가 300만 원인 거예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 금팔찌니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가고 보니까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서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금팔찌가 또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죠? 이거 무섭다. 무슨 일이지? 망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고 싶은 걸 합니다. 근데 그게 50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면요. 야, 이건 사야 되겠는데? 그게 만약에 25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망하는 와, 거 이건 진짜 아닌가?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반대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금팔찌가 아니라 도금이었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요.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만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이 18,000원까지 욕심 부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추가 매수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려갔을 때 좋은 기업을 더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러면은 사실 투자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 봐요. 이거는 GS 리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평생 저는 돈 버는 일만 남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지를 못해요.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더 산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갔으면 좋은데 샀는데 더 떨어지거나 샀는데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요.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 산 거 아닌가? 딴 거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날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GS 리테일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셨으면은 이 종목만 보시고 사실 주식은 아예 다른 종목도 아예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잘 잡으셨습니다. 18,000원까지 욕심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는 2만 원짜리가 저점 라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만 원을 저점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추가 매수할 때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내려갔다 올라올 때 하면은 최악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2만 원 자리 잡는가 안 잡는가 보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가 매수 하려고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내려가면 알겠습니다. 그 내려갔을 때 2만 원 자리 잡는 걸 충분히 보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한 10%에서 15%까지 늘리시고 저는 기다리는 거 대비 수익률이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15% 샀는데 얘는 원래 좀 느린 종목이잖아요. 근데 얘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15,000원까지 빠지거나 만약에 16,000원까지 이렇게 밀린다면 저는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저는 10,000원까지 빠지잖아요. 네.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100%까지 늘리세요. 만약 10,000원까지 빠지면 앞뒤 보지 마세요. 그냥 100%까지 늘려버리세요. 네. 그게 우리가 돈을 벌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여러 가지 매매하는 것보다 한 종목 그냥 왕창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수익금이 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응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는 대원 미디어를 15,000원에 30%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러는데 거래도 없고 그래서. 네, 이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좋아진 기업이에요. 근데 한때 이제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네,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원 미디어가 어떤 산업을 하고 있냐면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기업 내용을 쭉 보니까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 유희왕 트레이드 카드 게임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네, 만화 네, 만들고 네, 이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집에 있으니까 할 게 뭐 있겠니? 넷플릭스 뭐겠지? 할 게 뭐 있겠니? 웹툰 뭐겠지? 이러다 보니까 웹툰 네. 보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웹툰 네. 보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얘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저도 밤을 새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정말 재밌는 만화가 하나가 또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후속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쭉쭉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이버 웹툰이 지금 미국에 상장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K 컨텐츠라고 네. 하는 부분 때문에 네. 한국 만화 재밌는 걸 하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부터 해서 카카오 페이지부터 해서 많은 쪽에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대원 네. 미디어도 그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재미없어 보이고 뭔가 주가가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네이버 예. 웹툰 상장한다 이야기하면 관련주로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상장할 때 저는 아마 좋은 결과로 상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년 상장한다 이야기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 상장한다 이야기 나오면요. 그 전에 먼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대원 미디어 그냥 들고 있으시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네. 테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이 회사는 영업이익도 잘 증가하고 있고 네, 좋은 것 웹툰 같아요. 뭐 이런 성장성도 지금 좋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웹툰이 뭐 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웹툰 원작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나왔던 뭐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해서 사냥개들부터 네, 해가지고 많은 드라마들이 웹툰에서부터 막 파생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거 가져가는데 별로 무서워할 게 없다. 대신에 비중이 그럴까요? 30%다 보니까 뭐가 무섭냐면 주가가 여기서 안 내려간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가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주가 비중이 많으면요. 예. 그래서 저는 비중이 조금 많아서 부담되지 않을까, 가져가는데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전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한 지금 3분의 1 정도 줄이면 20%로 비중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비중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비중이 부담 안 되면 전 30%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10,000원이라든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아. 비중을 50%까지 늘려버린다 생각을 아이고, 하시는 게 만원까지 맞아요. 가겠어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가면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방금 상담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이 주가 떨어지면 망했나요? 무서운데요? 이래버리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주가가 좋은 네. 기업이 주가 떨어지면 좋은 거지. 왜 그걸 무서워합니까? 더 사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서운 이유는 내가 지금 네. 15,000원에 샀고 10,000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얼만큼 나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15,000원까지 네. 내려갔을 때 난 비중이 30%인데 손실 금액이 이만큼 큰데라고 생각하니까 비중 네.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면은 비중부터 줄이라는 전략을 아까 드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가져가는 네. 게 훨씬 유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팔 필요는 없다. 저는 비중 줄일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부담된다면 제 돈은 아니니까 저는 부담 안 되는데 시청자님 네.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된다면 그렇게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담된다면은. 네,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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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DR텍요. DR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원에 40%요.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조금 됐는데 좀 네. 올랐었는데 더 오르겠지 하고 안 팔았더니 네, 오르다 비중이 어떻게 떨어지고 되신다고요? 40%. 40%요. 예, 떨어질 때 조금씩 더 샀더니 이거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아니 뭐 방송에서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을 DR텍이라는 기업은요, 이 기업이 뭐 의료 장비를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 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 디지털 만모 업그레이드 솔루션부터 해갖고 이게 지금 AI 쪽부터 해갖고 동물 시장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뭐 네. 실적도 뭐 적자에서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좋습니다. 차트 들어보니까 5일선이 어떻고 11선이 어떻고 수급을 보니까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줘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상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시청자님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왜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부터 저는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아이, 주식 상담 전화를 했으면 종목이나 봐주면 되지. 뭔 저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시청자님을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고 네. 뭐 피해를 보든 돈을 날리시든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저의 전문가 사명감은 그래요. 시청자님이 제가 욕을 먹을지언정 시청자님이 앞으로 좀 위험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이거 되게 감사합니다. 위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TV에 좋다고 하니까 샀어요. 이거는 지금 최악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차트 모양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예.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로 슈팅 나오면 3,500원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그냥 3,000원대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다 매도하신 다음에 주식을 그만두시는 거, 잠깐 쉬시는 거 어떨까? 쉬시면서 공부를 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상담 주셨지만은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었죠. 그런 아쉬운 부분들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종목도 계좌 있는 종목 다 봐주세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오후 8시에 또 저희 여러분들이 또 제 문현진 주챔TV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런 종목들 다 봐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재밌게 배워가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준비가 돼야 돈을 넣는 게 맞습니다. 돈부터 넣으셨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빼시고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